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레벨 2 16년도 4회차까지 이제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아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복되는 문제는 가볍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해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19년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학습을 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제 17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2과목 전기기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10문제를 할 겁니다. 시간이 30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의 건반장이고요. 네이버 블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 네이버 카페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실무를 병행한 그런 이론 교육을 저는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학습 자료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도서관 가서 뭐 학교 공부도 하고 또 여기 업로드할 이제 초보 엔지니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고 왔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강의 때 계속 이제 기본 이론을 좀 안 하고 가서 그거에 관련된 용어 정리 백선을 이제 찍어서 올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AC/DC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HVDC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이 그 강의했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참고 자료를 국내 거를 참고하진 않고요. 해외에 있는 자료와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녹여서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되게 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것만 공부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바라보는 시선으로 좀 공부하는 거를 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실패도 사람에 따라 100원짜리 실패가 있고 1000만원짜리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가 높고, 이런 실패를 통해 배운 경험을 토대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는 부러움을 사곤 합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흔히 말하는 이제 성공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그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부도 똑같고 사회생활도 모든 이치가 경제적인 이치로 다 돌아갑니다. 수요 공급의 밸런싱이 되고 수요 공급의 균형점이 형성이 되고, 그 균형점이 형성돼서 밑으로, 균형점보다 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불황이라고 하고, 그 위보다 간다, 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점을 경제는 이제 찾아가는 원리를 이제 배우는 건데, 이 얘기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수요 공급이 형성이 된 사람들은 그 공황인 상황에서 그 가치를,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몇 번 하다 보면 균형점을 찾게 되고, 균형점이 몇 년간 유지되면은 이제 전략을 잘 계획과 전략을 잘 짜신 분들은 이제 호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계속 꾸준한 호황을 얻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역량, 그 직원들의, 회사들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0원짜리 그 실패를 하기보다 1000만원짜리 실패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1000만원짜리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죽기 살기로 도전과
도전한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값진 실패를 여러분들이 얻고 더 좋은 기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오늘 10문제 나갑니다. 21번 삼성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것은 뭐예요? 슬립이죠. 요거는 관련도 문제 나왔었던 거잖아요. 또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 곡선 다 설명을 했고, 이거 좀 다르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이 공식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뭐 이거를 알아놓으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했는데 조금 더 추가해서 요식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랑 요 공식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이거 이제 신규 문제입니다. 보호계정기 시험을 하기 위한 유의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시험회로 결산 시 교류와 직류를 확인한다. 맞고요. 시험회로 결산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이게 틀렸네요. 3번 계정기 시험 장비 오차를 확인한다. 오차 어클런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4번째 0점을 정확히 확인한다. 맞습니다. 정확한 측정값을 우리가 얻기 위해 애퀴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측정을 0점으로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그 멀티테스터기나 후크홈 메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0점을 체크를 합니다.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경우 특히 그러고요.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0점이 이제 체크되는 기계들이 좀 많이 생겨서 기준점만 잡아주면 자동으로 체킹되는 것들도 있고요. 안 되면 매뉴얼로 0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시험회로 결산 시 교류의 극성을 확인한다. 교류의 극성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요거는 익숙하지가 좀 않아가지고 교류 여기를 보면 되겠다. 요거를 볼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볼만한 게 죄송합니다. 좀 비슷한 거 좀 찾아가지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이구. 교류는 파형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여기 좀 있을 건데 여기 없네요. 제가 요거로는 좀 익숙하지 않았고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그냥 연필로 그리는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연필 연필이 없네. 제가 툴이 요즘 많아가지고 저도 좀 헷갈리네요. 이게 삼성 노트 갖다 쓰면은 그냥 그리면 되는데 여기는 그 펜이 좀 PPT가 이게 한글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거 보시고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여기 사인파가 이렇게 이거 마우스 커서 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터네이팅 돼요. 얼터네이팅 교본한다는 뜻이거든요. 위에 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는 어차피 극성을 체크해봤자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보호계정기의 시험 목적은 보호계정기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고요. 각 계정기의 작동 특성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내용을 전류 및 전화 확인, 그 다음에 0점 확인, 그 다음에 측정 장비의 오차 확인. 그러니까 제한사항은 교류 계정기의 극성 확인은 X다. 교류 극성은 극성의 개념이 없다. 그쵸? 우리가 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축과 종축을 그었을 적에 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이렉트 커런트잖아요. DC는. 그래서 형성이 되어 있지만 교류 같은 경우는 사인파를 그리면서 우리가 60Hz로 계속 움직여지기 때문에 교변을 하기 때문에 이 극성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3번 다음 중권의 국수. 중권은 우리가 중권은 우리가 극수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극수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회로서 A는 극수와 같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항상 A는 P다 그러면은 2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이거는 이제 그 파권이 되는 게 맞지만은 여기서는 A는 P가 됩니다. 그리고 3, 4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요거는 저번에 설명 다 드렸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도 알 거예요. 파권은 2, 중권은 국수와 같다. 24번 직류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전력을 정류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 정류자죠. 커뮤테이터 정류자. 브러쉬 면이 닿는 데는 정류자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류자가 여기 커뮤테이터가 여기 있죠. 정류자. 25번 동기 전동기에서 난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은 면 딱 나왔다 그러면 제동건선이잖아요. 설치하는 건선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은 1번이에요. 제동건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난조는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난조 방지 대책만 잠깐 읽고 넘어가면 제동건선 설치하고 보상건선 설치하고 중속치 이동 방지 대책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 제동건선이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제동건선과 보상건선도 다 해당이 되는데 작은 면에 설치하는 거는 제동건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업로드된 거는 읽어보세요. 26번 전기자의 철심 재료로 구소경판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거죠. 구소강판을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구소강판을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로스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층하는 거, 얇게 성층하는 건 뭐예요?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했죠. 두께의 자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이. 그래서 여기서 답은 구소강판이기 때문에 3번이 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구소강판은 구소 함유량이 4에서 4.5%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히스테리시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두께는 0.3에서 0.6으로 성층합니다. 이거는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충 자료는 이게 우리 변압기예요. 변압기 안에는 권선이 들어가 있고 여기 위에는 이게 부싱들이 있고 컨서베이터 있고 컨서베이터와 우리 본체 사이에는 부월지 계전기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권선이 있고 권선 안에 이 코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코어가 들어가 있고 코어가 여기에 보면은 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여러 겹으로 얇게 성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규소강판이겠죠. 우리가 뭐 그 제조사에서는 30pH105 30pH085 뭐 이런 085가 손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건데 이게 숫자가 뒤에 게 크면 손실이 큰 거고 작으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고효율로 가려면은 그 코어의 손실을 그 뒷자리가 작은 걸 쓰거든요. 제조사에서는. 그러면 금액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소 강판의 가공 형태에 따라서 열간 아변 규소 강판이 있고 냉간 아변 규소 강판, 방향성 규소 강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규소 강판의 분류에는 B급, C급, D급, T급이 있는데 규소 함유량이 그 뒤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규소 강판 두께는 0.35, 5, 0.7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0.35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0.3에서 0.6으로 레인지만 그냥 적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얘는 제가 그 규격 찾아가지고 제가 스크린 캡처 해온 거거든요. 잠깐만요. 여기 26번인데 제가 25번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27번.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여기서는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권선을 절연하기가 쉽다. 맞고요. 전기자 단자에 발생한 고전압을 슬리딩이 없이 간단하게 외부 흐름에 인가할 수 있고. 맞고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데 용이하다. 맞고요. 4번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비용이 저렴하다. 아니죠. 회전 계좌는 그 계좌가 도는 거잖아요. 전기자가 도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계적인 측면에서는 계좌 철분보다 전기자에 비하여 크기로 크므로 회전 시 계좌가 더 튼튼함. 운전의 측면에서 공간이 간단한 계좌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 유리함. 전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전압의 전기자보다 직류 저전압의 계좌를 회전시키는 것이 절연에 더 유리하고, 고압의 전기자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절연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여기 뒤에 표가 또 다시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놨어요. 동기발전기 회전 계좌형과 회전 전기자형의 비교해가지고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대형 발전기는 고전압 안정적으로 출력해야 하므로 회전 계좌형이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소형 발전기의 경우는 회전 전기자형을 많이 사용한다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지만은, 여기서는 회전 전기자형과 회전 계좌형은 회전이 앞에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 회전 계좌형 같은 경우는 계좌가 도는 거예요. 전기자는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회전 전기자형 같은 경우는 계좌는 가만히 있고 전기자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도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을 두 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네, 27번인데 이거 계속 제가 시트를 붙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들어가져 있네. 죄송합니다. 28번 직류 발전기가 있다. 자극수는 6, 그 다음에 전기자 도체수는 400, 그 다음에 매 자극당 0.01웨버, 회전수는 600rpm일 때 전기자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요거는 우리가 나왔었죠. 그 대신 여기 전기자 도체수가 바뀌고 매 자극당 자석이 0.01이 아니고 0.0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기자의 팍권은 자극수가 항상 국수와 같잖아요. 그래서 자극수 국수, 그러면은 팍권은 항상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우리 기전력 2는 A분의 PZ 파이 60분의 N이라는 공식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이제 16년도까지 마무리 하신 분들은 이 공식 들으면 아셔야 돼요. 뭐 이게 공식이 뭐 앞뒤로 바뀌어도 상관없지만은 A분의 A와 60이 밑에는 있어야 돼. 그 나머지 다 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는 A분의 P, Z, 파이, 60분의 N. 그래서 아까 전에 60이랑 A가 밑에 있고 나머지 위에 있으면 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P가 6이죠. 그래서 P 국수 6 넣고, 그 다음 파이가 0.01이죠. 파이 0.01, 여기 파이 0.01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전수 600, 그 다음에 전기자 총 동태수 Z 400, 그리고 상수 60을 넣으면은 계산하면 120이 나옵니다. 위치는 좀 바꿔서 썼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그거대로 찾아서 여러분들께 훈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공식과 똑같이 쓰게. 근데 여기 좀 바꿔서 썼는데, 그래도 뭐 다 들어갈 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V.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부월조 계정기로 보호되는 것은 우리 변압기죠. 그죠? 부월조 계정기로 보호되는 건 변압기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일정의 전류 계정기로 일종인데 오타 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전류 계정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의해 동작하는 계정기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비율 차동 계정기면 차동 계정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차동 계정기 디퍼런셜 커런트 릴레이, 그래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이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정기로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보호 계정기 용도는 전류 계정기는 OCR, UCR, 그 다음에 전압 계정기는 OVR, UVR, 결산 계정기, 역산 계정기. 계정기 용도별로는 단일, 무역, 과전력, 전동기, 보호 계정기가 있고, 차동 계정기는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보호용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 기타 계정기는 거리, 조류, 파워플로우라고 하죠. 조류, 템퍼레처, 스피드, 프레셔 릴레이가 있죠. 이건 기계적인 계정기. 요거 압력 계정기 기계적인 계정기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단기 보호용은 사실 쓰지 않고, 차단기 보호용은 쓰는 게 우리가 없죠. 차단기는 우리가 보통 변압기랑 차단기는 우리가 서지 업소버나 그 이제 인입단에 이제 라이트닝 어레스터, 그러니까 필의 설비를 더 가지고 우리가 충격을 완화해 주는 그런 설비가 있고, 차단기를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차단기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 나왔어요.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로드 해드릴게요. 그래서 30번까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16년도 4회차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예, 처음 나왔죠. 둘, 셋, 넷, 다섯. 좀 꼬여서 났지만은 그래도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푸실 수 있을 거고. 예, 처음 나왔죠. 예, 응용해서 나왔지만 공식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풀 수 있는 문제. 벌써 여기 10문제 중에 8문제가 그 제대로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나온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서부터는 스피드가 이제 붙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장하게 설명한 것 같아도 10문제 했는데도 2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 정도로 금방 끝나잖아요. 그죠? 예, 화이팅 하시고 꾸준히 계속 학습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